근데 그 값어치를 좀 하는 핏과 재질인 것 같습니다. 눈이 지금 조명 때문에 무서운 눈이 됐지만 아무튼 제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안 달았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신발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 벌써 이렇게 끝날지 몰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올해 제가 소비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반성해야 될 만큼 많이 소비를 했는데, 야, 이거는 내가 왜 샀지? 싶을 만큼 흔히 말하는 병신 비용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속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엉망인 지출도 있었고, 야, 이건 내가 정말 잘 샀다, 아깝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 샀다 싶은 지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운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패션, 뷰티, 뭐 IT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신발을 좋아하죠? 팀버랜드에서 나온 팀버랜드 6인치입니다. 얘는 정말 잘 샀습니다. 가격대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좀 두껍지만 여름에도 뭐 신으려면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늦봄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이때는 그래도 신고 다녔고, 지금도 잘 신고 있어요. 올 한 해 가장 많이는 아니야. 왜냐면 이제 운동할 때는 못 신으니까요. 근데 운동하지 않는 그런 휴일이나 아니면 뭐 볼일 보러 나갈 때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바디 프로필도 이거 신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아이템인가 봐요. 이거 저 중학교 때 유행했던 아이템인데 돌고 돌아 또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돈 아깝지 않게 샀던 신발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해드려봤고, 그 다음에 팀버랜드에 비해서는 매우 비싸지만 사실 또 돈이 아깝다고는 생각이 안 든 아이템이 또 있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절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발렌시아가 서킷이라는 제품인데 거의 1년 365일 중에 운동할 때도 신고 일할 때 신고 뭐 다 신었어요. 100회 이상 착용한 것 치고는 굉장히 발 뒤꿈치 보시면 완전 멀쩡하죠? 왜냐면 거의 실내에서 신으니까. 보통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레슨을 하고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뒤꿈치도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많이 걸어 다녔어요. MK 피트니스에서 저희 집까지 한 4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전혀 안 달았습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신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뽕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화장품은 사실 제가 PD 형님도 아시겠지만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쪽인데, 그냥 저는 올인원 로션 한번 바르고 끝나고 막 이런 편으로 진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신경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랑 저렴한 거 비싼 거 다 써봤거든요. 정착을 한 브랜드가 뭐냐면은 키엘입니다.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써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정착이 확실하게 된 게 요 세 가지 제품입니다. 4개입니다.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다이어트를 저는 이제 시합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체지방률이 3% 정도까지 가면 사람 피부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져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심해지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많이 심해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태닝까지 더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다 걱정할 정도, 어디 아프니? 아니면 뭐 피부가 왜 그러니?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좀 괜찮았던 이유가 제 생각에 화장품에 돈을 많이 써서인 것 같습니다. 왜 좋았냐면 일단 저자극이에요. 토너인데 세안하거나 면도하거나 뭐 이런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뜯어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엄청 대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써보고 좋아가지고 대용량으로 샀고, 뭐였더라? 캘렌듈라 꽃잎 성분이 들어있대. 여기 안에 뭐 있어. 그래서 요 성분 때문인지 몰라도 그 자극받은 피부를 좀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알코올이 없어서 자극이 덜하니까 그 남자 화장품 특유의 그 따갑고 막 그 있잖아, 그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직원분이 이어서 쓰라고 한 게 에센스예요. 에센스 안 썼었는데 써보고 나서 좋더라고요. 요거는 페룰릭 브루리 주버네이팅 페이셜 에센스예요. 이름도 참 어려운데 얘도 뭐 어떤 성분, 어떤 작용이 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써보고 좋았습니다. 몰라요, 난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좋았습니다. 얘는 스킨 리뉴잉 데일리 마이크로도즈 세럼, 마이크로도즈예요. 굉장히 조금 써야 되는 세럼인데 얘는 약간 화한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금 쓰기 때문에 그게 자극적이진 않았고요. 얘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무조건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찍어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키엘에서 제일 유명한 울트라 페이셜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촉촉함이 더해졌고 좀 유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피부는 그냥 피부과에 돈을 쏟아 부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도 피부과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태운 사람들은 피부가 너무 좋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바디빌더의 약간 소명? 약간 의무?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몸도 그냥 약 안 쓰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다를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굴도 마찬가지야. 피부도 3%까지 체지방률 낮추면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탄력 없고 푸석푸석해진다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피부과 시술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거고, 뭐 내추럴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고집입니다.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야 형 좀 피부 좀 더 관리하고 탱탱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피부과 가서 또 시술을 더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내추럴 바디빌더로서 운동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회 나갈 때쯤 되면 얼굴이 이래버립니다를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고가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굳이 뭐 제 바람이 뭐냐면 내가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내추럴 바디빌더의 표본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더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피부과 시술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보톡스는 맞아봤어요. 보톡스는 이제 턱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은 받아봤습니다. 다른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저번 댓글에 필러 맞았더니 더 좋아지셨네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필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론, 화장품 키에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써보고서 좀 돈을 안 아끼는 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부과 시술처럼 부작용이라든가 뭐 인위적인 거에 대한 이런 거부감들이 없다, 이런 점이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저가, 고가 다 써봤는데 키엘이 제일 잘 맞았을 뿐입니다. 더 좋은 화장품, 잘 맞는 화장품, 저렴한 화장품이 있어, 나한테 맞아,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데, 안녕? 고양이 제가 이제 입양을 한 거고, 작년에 구조하신 분이 보호를 하고 계시다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다고 올려와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입양을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지금 벌써 한 3, 4개월째 함께 반려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녀석입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로 와볼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엄청 귀여워요. 애교가 엄청 많고 개냥이고 완전 얌전한. 눈이 지금 조명 때문에 이제 무서운 눈이 됐지만 아무튼 제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왜 제로인지. 물건은 아니지만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도 낮아졌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귀여워요. 그 귀여움 하나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재능이 고양이들은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나마 고독 속에 조금 위로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랭킹닷컴 제품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런칭을 했죠. 고독한 식단 시리즈를 런칭을 해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대회 준비한 막바지 한 달 정도 빼고는 꾸준히 저도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올해 이제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팍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이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제품 평가가 좋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할 랭킹닷컴 고독한 닭가슴살 시리즈, 고독한 닭가슴살과 그리고 고독한 계란귀리 볶음밥, 김치맛과 궁중 찜닭 맛이 있습니다. 김치맛의 평가는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궁중 찜닭 맛도 단짠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먹어보시면 절대 맛에서만큼은 혹평이 나올 수가 없다 자부합니다.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면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랭킹닷컴에서 올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시면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신선의 닭가슴살, 크리스피 닭가슴살, 스팀 닭가슴살, 이런 제품들 덕분에 제가 올 한 해 보디빌딩 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디빌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식단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 랭킹닷컴 내년에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를 자주 쓰진 않았어요. 요번에 제가 미국 시합 때문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었죠, 워싱턴에. 시합을 나가는데 짐도 많고 옷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대형 캐리어가 좀 필요했어요. 하나 있었지만 오래됐고 조금 고장도 나고 해가지고 새로 샀는데, 사실 제일 유명한 제품을 사고 싶었지만 리모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튼튼하고 평이 좋은 제품 알아보다가 광고에 하도 떠가지고 리드볼트라는 곳에서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보자 해가지고 사봤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뭐 중국산 제품도 써보고 국산 한 4개 정도 써봤는데 그
그 중에서 제일 튼튼해요. 제일 튼튼하고 바퀴 굴림 제일 부드럽고 가벼워요. 아무튼 제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내용 19인치짜리도 또 샀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았어가지고 캐리어 찾으신 분들이 이제부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애매한데 스팀덱입니다. 근데 얘는 참 애매한 게 후회는 없는데 워싱턴 다녀오면서 이 덕을 좀 봤습니다. 시간을 좀 태우기 위한 용도로 합쳐서 28시간 정도 비행을 한 건데 과연 이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 싶으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갔다 와서 또 안 하거든. 그래서 또 안 쳐다보고 있어요. 또 언젠가 시간 태워야 될 상황이 생기면 쓰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솔직히 손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는 좀 병신 비용이 아닐까. 이건 좀 바보 같은 지출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있죠. 렉토에서 나온 슬리브리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을에 샀어요. 초가을에 샀는데 너무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야, 이걸 내가 여름에 내내 입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늦게 산 게 후회될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대는 다른 슬리브리스에 비해서 꽤 있어요. 한 2배 이상 비싼 것 같은데 2배 가까이? 근데 그 값어치를 좀 하는 핏과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지출 중에 하나였다. 일단 슬리브리스가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여름까지 쭉 유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렉토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슬리브리스 제품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렉토 말고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RBW도 있고 51%도 있고 노이스, 프라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제품 중에 하나라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지만 하나는 발렌시아가입니다. 웬 뜬금없이 발렌시아가냐 생각하시겠지만 되게 비싼 제품입니다만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샀습니다. 거의 반값에 구매를 해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횡재를 한 덕에 후회 없이 굉장히 만족도 높게 구매했고 잘 입고 있는 발렌시아가 레더 패디드 셔츠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패딩이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도 좋고 아직까지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춥지 않게 입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마무시하지만 후회는 없는, 그래서 그냥 이거 거의 평생 입는 가죽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정말 쓸데없는 지출도 많이 했고 만족도 했는데 제가 올 한 해 이제 딱 되돌아보니까 의식주에 돈을 다 썼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의식주를 위해서만 돈을 썼어. 근데 좀 많이 과하게 쓴 것 같아요. 저 아낌없이 썼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돈을 좀 아끼고 현명하게 지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분야가 재테크라서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나이도 저도 이제 40이 다 돼가잖아요. 제 삶의 이제 목표라고 해야 되나? 궁극적인 목표 말고 중간 목표가 40살 전에 돈을 다 쓰면서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해보자 였어요. 돈을 모으지 말자. 바보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돈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올해 정말 내가 다 소비해보고 써보고 다 경험해봤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돈을 아끼고 자린고비가 돼서 또 재테크도 한번 잘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보디빌딩 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 있는데 그거만큼은 저는 아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아끼지 않고 이제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는 그런 해가 내년에는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소비하신 거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거 잘 샀구나, 이거 못 샀구나, 괜히 샀네, 후회되는 거 잘 구분하신 뒤에 내년에는 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저랑 같이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처럼 너무 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제 힘든 이 경기 잘 버텨낼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뭐 즐겁게 보셨나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지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한 거예요. 다음번에 또 보디빌딩이 아니지만 이런 또 즐거운 흥미로운 콘텐츠 들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 나누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이었습니다.